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장 힘들고 아픈 순간에 가까운 사람이 던진 한마디가 모든 걸 무너뜨린 적이요.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가 제가 5번째 유산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다행이다. 어차피 나이도 많은데 지금 낳으면 장애아 낳을 뻔했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15년간 제가 받아온 상처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아, 이 사람은 나를 진짜 사람으로 보지 않는구나. 저는 그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5년간 아이를 낳아달라고, 손자를 안겨달라고 조르고 압박하더니 정작 제가 아이를 잃었을 때는 다행이다라고 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말이죠.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잠깐 꾹꾹 눌러주시면 틀림없이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이런 힘든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미리 감사드려요. 제 이름은 박미소입니다. 올해 42세,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15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죠.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선생님이지만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15년간 숨겨온 고통과 그 고통을 끝내기로 결심한 어느 절망적인 날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정말 아이를 원했어요. 간절히 원했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꿈꿔온 게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거였거든요. 선생님이라는 직업도 아이들을 좋아해서 선택한 것이고요. 하지만 15년간 제가 경험한 건 아이에 대한 간절함이 어떻게 무기가 되어 저를 공격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2주 전 그날도 저는 여느 때처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임신 8주차였지만 입덧이 심해서 음식 냄새만 맡아도 속이 뒤집혔거든요. 그래서 남편보다 일찍 일어나서 조심조심 움직이며 하루를 시작하곤 했어요.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하다가 문득 배를 만져봤습니다. 아직 배가 나오지도 않았지만 그 안에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게 신기하고 소중했어요. 우리 아가 오늘도 엄마랑 함께 하루를 보내자. 속으로 그렇게 인사를 하던 차였는데 갑자기 아랫배에서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마치 생리통 같은 느낌이었죠. 처음엔 김신 초기에는 이런 통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지면서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제 불안감은 현실이 되었어요. 화장실에 갔을 때 속옷에 빨간 핏자국을 발견한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다리에서 힘이 빠져서 변기에 그대로 주저앉았죠. 숨이 막혔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첫 번째는 결혼 2년 차, 6주 만에 유산했어요. 두 번째는 결혼 5년 차, 7주 만에. 세 번째는 결혼 10년 차, 9주 만에. 네 번째는 작년 8주 만에. 그리고 이제 5번째. 왜 또 이런 일이. 눈물이 쏟아졌어요. 화장실 바닥에 떨어지는 제 눈물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세상이 너무 조용해진 것 같았어요. 급히 남편을 깨웠습니다. 여보 일어나. 왜? 벌써 시간 됐어? 남편 김진우는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여보, 나 지금 출혈이 있어?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 그제야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출혈. 어디서? 아래쪽에서. 아기 때문인 것 같아.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와 결혼한 지 15년, 이런 일을 벌써 4번이나 겪었던 남편이었죠. 진짜. 얼마나 많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속 나와. 남편이 급히 옷을 입으며 말했어요. 그럼 지금 당장 병원에 가자. 내가 운전할게. 고마워, 여보. 하지만 남편의 다음 말이 제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일단 병원에 데려다주고 나는 회사에 가야 할 것 같은데. 여보, 제발. 오늘만은 함께 있어줘. 혼자서는 무서워. 저는 간절한 목소리로 부탁했지만 남편은 난색을 표했어요. 미소야, 그래도 나는 회사 일이 있잖아. 그리고 어쩌면 괜찮을 수도 있고. 괜찮을 수도 있다고요? 벌써 4번이나 겪은 일인데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남편에게 매달리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예전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알겠어. 나 혼자 갈게. 미안해, 미소야. 정말 중요한 일이라서.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혼자 옷을 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계속 배를 쓰다듬었어요. 아가야, 엄마랑 함께 버텨보자. 응. 이번엔 꼭 건강하게 자라야 해. 하지만 출혈은 점점 심해졌고 택시 시트에 앉아 있는 것도 불안할 정도였어요. 기사님, 죄송하지만 좀 더 빨리 가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응급 상황이신가 보네요. 걱정 마세요. 기사님의 친절한 말이 오히려 눈물을 자극했어요. 남편보다 택시 기사님이 더 걱정해 주시다니.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하의가 빨갛게 젖어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휠체어를 가져다 주며 진료실로 안내해 주었어요. 보호자는 안 오셨나요? 아, 회사 일이 있어서. 나중에 올 예정이에요. 간호사의 동정어린 시선이 느껴졌어요. 임신부가 혼자 응급실에 온 상황이니까요. 일단 초음파부터 찍어보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제 몸의 신호를, 그리고 앞으로 들을 말으려. 초음파실에서 젤리를 배에 바르고 기계를 대는 동안 저는 모니터를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여러 각도로 기계를 움직이며 확인해 보시더니 결국 고개를 저으셨어요. 박미소님. 그 목소리를 들으니 벌써 눈물이 났어요. 네, 선생님. 죄송하지만 아기의 심장 박동이 멈춘 것 같습니다. 자연유산으로 보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벌써 5번째인데도 이 충격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또 그런 건가요? 네,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떨어뜨리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티슈를 건네주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5번째 유산이라고 하셨는데 습관성 유산에 대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검사를 받으면 원인을 알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때로는 의학적으로도 명확한 원인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원인도 모르겠다는 거네요. 그럼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생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 걸까요? 환자분 잘못이 절대 아닙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될까요? 5번이나 제 아이를 지키지 못한 엄마에게요. 병원에서 처리할 일들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나야. 벌써 끝났어. 어떻게 됐어? 유산됐어. 8주 만에. 전화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아, 그렇구나. 미안해, 미소야. 내가 함께 가지 못해서. 괜찮아. 어쩔 수 없었잖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집에 와? 응, 택시 타고 가는 중이야. 알겠어. 나도 일찍 들어갈게. 그리고 미소야. 응. 너무 자책하지 마. 우리 잘못이 아니야. 우리 잘못이 아니라고요? 그럼 누구 잘못인가요? 아니면 잘못이 없는 건가요? 그럼 이 고통은 뭔가요? 여보,
그런데 어머님께는 뭐라고 말씀드릴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어요. 글쎄, 사실대로 말씀드려야겠지? 어머님이 뭐라고 하실까? 모르겠어.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저는 벌써부터 시어머니의 반응이 걱정됐어요. 지난번에도 그 전에도 항상 제 탓으로 돌리셨거든요. 여보, 이번에는 어머님이 뭐라고 하셔도 나 좀 감싸줘. 정말 힘들어. 그럼 당연하지. 걱정하지 마. 하지만 남편의 그 약속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저는 곧 알게 됐어요.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지난 15년을 떠올렸어요. 5번의 유산, 각각이 다 아픈 기억이었죠. 첫 번째 유산은 결혼 2년 차였어요. 그때는 시어머니도 위로해 주셨어요. 괜찮아, 미소야. 첫 번째니까 그럴 수 있어? 다음에는 건강한 아기 낳을 거야. 두 번째 유산 때는 조금 달랐어요. 미소야,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그런데 혹시 평소에 몸 관리를 잘못한 건 아니야? 세 번째부터는 노골적으로 제 탓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아무래도 미소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선생님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아. 네 번째 때는 더 심했어요. 미소야, 이제 정말 몸을 잘 관리해야겠어. 내가 조심하지 않으니까 계속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이제 5번째.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실지는 뻔했어요. 하지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말을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택시가 집 앞에 도착했어요. 무거운 발걸음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0분 후 제 인생을 바꾼 그 말을 들었죠. 침실에 누워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 김정순 어머님이 오신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이 전화로 상황을 말씀드린 것 같았어요. 거실에서 들리는 대화 소리가 침실까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진우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 어머니, 목소리 좀 작게 해주세요. 미소가 지금 방에서 쉬고 있어요. 아, 그래?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 남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어요. 유산됐어요. 8주 만에 5번째예요. 그때 들린 시어머니의 반응은 제가 평생 잊을 수 없을 말이었어요. 아이고, 다행이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남편도 당황한 목소리였어요. 다행이라고 했잖아. 나이도 이제 42인데 지금 낳으면 10중 8구 장애야 낳을 뻔했어. 차라리 잘 됐지?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미소한테 얘기해. 나이도 나이고 벌써 5번째잖아. 계속 이러면 미소 몸만 망가져. 어머니, 그래도 그런 말씀은? 뭘 그래도야. 현실을 봐야지. 다른 집 며느리들은 미소 나이에 벌써 고등학생 자녀도 있어. 우리만 아직도 이러고 있으니까 민망하잖아. 저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렸어요.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다행이다라고요? 제가 간절히 원했던 아이가 사라진 게 다행이라고요? 15년간 손자달라고 그렇게 재촉하시더니 정작 제가 아이를 잃으면 다행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실 대화는 계속됐어요. 어머니, 그래도 미소가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데. 뭘 힘들어해? 애초에 불가능한 꿈을 꾸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42에 무슨 처대를 낳겠다고.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고 다른 걸로 삶의 보람을 찾아야지. 다른 걸로 삶의 보람을 찾으라고요? 제가 15년간 간절히 원했던 게 바로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인데 그걸 포기하고 다른 걸로 보람을 찾으라고요? 침실 문이 살짝 열렸어요. 미소야, 내 말 다 들었지? 일어나서 얘기 좀 하자. 저는 이불 속에서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 지금은 좀... 뭘 지금은?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일어나.
시어머니는 제 침대 옆에 앉으시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미소야, 어머니가 솔직하게 말할게. 이제 정말 그만해. 더 이상 기대하지도 말고. 나이가 나이인데 무리하면 안 돼. 그 순간 제 안에서 15년간 쌓여온 모든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어머님, 제발 나가주세요. 혼자 있고 싶어요. 혼자 있어서 뭐 해? 우울하게 있기만 할 거면서. 차라리 일어나서 뭔가 해봐. 집안 정리라도 하고. 집안 정리요? 제가 아이를 잃고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데 집안 정리나 하라고요? 어머님, 정말 지금은? 미소야, 이제 마지막 통보야. 더 이상 아이 생각은 하지 마. 그리고 병원비로 돈 낭비하지도 말고. 알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실히 깨달았어요. 시어머니에게 저는 손자를 낳아주는 기계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는 걸, 그리고 그 기계가 고장났으니 이제는 폐기 처분해야 할 물건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요. 이것이 제 15년 결혼 생활의 전환점이 된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의 그 충격적인 말을 들으며 저는 15년 전 신혼 첫날을 떠올렸어요. 모든 게 그때부터 시작됐거든요. 2009년 5월, 저희는 작은 웨딩홀에서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남편 김진우와는 대학교 선후배 사이였는데 3년간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된 거였어요. 당시 저는 27세, 남편은 30세였죠.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도 가지 않고 바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신혼여행은 다음 달로 미뤘거든요. 남편이 회사 일정 때문에 바로 갈 수 없다고 했었죠. 시댁 거실에서 패백을 드리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소야, 이제 우리 가족이 됐으니까 한 가지 부탁할 게 있어. 네, 어머님. 뭐든지 말씀하세요. 그때의 저는 정말 순진했어요. 시어머니의 부탁이라면 뭐든 들어드릴 생각이었죠. 빨리 손자 안겨다오. 어머니가 나이가 많아서 손자 보는 게 소원이야. 그때 시어머니 나이가 54세셨어요. 손자를 보기에 결코 늦은 나이가 아니었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어머님. 자연스럽게 생기면 자연스럽게 말고 빨리. 나는 내년에는 꼭 손자를 안고 싶어. 내년에요. 결혼한 지 하루도 안 된 며느리에게 1년 안에 아이를 낳으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어머님, 저희도 준비가 되면? 뭔 준비가 그렇게 오래 걸려? 여자는 나이 들면 애 낳기 힘들어져. 미소도 이제 27인데 서둘러야지. 27이 나이가 많다고요? 요즘 기준으로는 오히려 이른 나이인데 말이에요. 그때 옆에 있던 시누이 민정 씨가 끼어들었어요. 맞아요, 언니. 저도 결혼하자마자 바로 임신했거든요. 미루면 나중에 후회해요. 시누이는 저보다 2살 어린데도 이미 2 아들을 키우고 있었어요. 결혼 1년 만에 첫째, 3년 만에 둘째를 낳았죠. 민정이 봐에 얼마나 빨리 2 아들을 낳았는지. 미소도 민정이처럼 해야 해.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어요. 결혼 첫날에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에도 시어머니의 재촉은 계속됐거든요. 미소야, 병원에 가서 검사 한번 받아봐. 혹시 임신에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잖아.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하신 말씀이었어요. 3개월입니다. 보통 1년 정도는 자연 임신을 기다려보는 게 일반적인데 말이에요. 어머님, 아직 3개월밖에 안 됐는데. 3개월이 아직이야? 민정이는 신혼여행에서 바로 임신했는데. 또 시누이 얘기였어요. 저는 점점 시누이와 비교당하는 게 스트레스가 되기 시작했어요. 결혼 1년 반 만에 드디어 임신 소식을 알게 됐어요. 생리가 일주일 늦어져서 임신 테스트기로 확인해보니 2줄이 나타났죠. 그때의 기쁨이란 정말 하늘을 날 것 같았어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 나 임신한 것 같아. 정말. 확실해? 응.
테스트기에 2줄 나왔어. 와, 진짜. 어머니께 바로 말씀드려야겠다. 남편도 정말 기뻐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는데 시어머니의 반응은 정말 대단했어요. 어머, 정말. 미소야, 정말 임신한 거야? 네, 어머님. 아직 병원 확인은 안 받았지만, 아이고, 그럼 당장 병원에 가야지. 내가 지금 갈게. 30분도 안 돼서 시어머니가 집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바로 병원으로 데려가셨죠. 의사 선생님, 우리 며느리가 임신한 게 확실한가요? 네, 임신 6주 정도로 보입니다. 아이고, 정말 다행이다. 손자가 생겼네. 시어머니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저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미소야, 이제부터 조심해야 해. 무거운 것도 들면 안 되고, 차도 운전하면 안 돼. 계단도 조심히 올라가고, 음식도 가려서 먹어야 해. 학교 일도 너무 무리하지 마. 아이가 가장 중요하니까. 처음에는 고마웠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걱정해 주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관심이 감시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미소야,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혹시 무리한 일은 없었고? 점심은 뭐 먹었어? 내가 말한 대로 엽산이랑 비타민 챙겨 먹었지? 잠은 몇 시에 잤어? 밤늦게 안 자야 한다고 했잖아. 매일매일 확인 전화가 왔어요. 아침에 1번, 점심에 1번, 저녁에 1번. 그리고 임신 6주가 지나갈 때쯤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는데 출혈이 있었어요. 갈색 분비물부터 시작해서 점점 빨간 피로 변해갔죠. 여보. 남편을 급히 깨웠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자연유산입니다. 아기의 심장 박동이 멈췄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처음 겪는 일이라 충격이 더 컸죠. 시어머니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 시어머니는 울먹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괜찮아, 미소야. 첫 번째니까 그럴 수 있어? 곧 다시 임신할 수 있을 거야? 그때는 정말 위로가 됐어요. 시어머니도 저를 걱정해 주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일주일 후 시어머니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미소야, 혹시 임신 중에 무리한 일은 안 했지? 아니요, 어머님께서 시키신 대로 다 조심했어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다른 며느리들은 잘만 낳는데 벌써 제 탓으로 돌리기 시작하신 거예요. 첫 번째 유산 후 6개월 만에 다시 임신했어요. 이번에는 더 조심스러웠죠. 시어머니께 말씀드리기도 한참을 망설였어요. 어머님, 저 다시 임신한 것 같아요. 정말. 이번엔 확실하지? 네, 병원에서 확인받았어요. 7주예요. 아이고, 정말 다행이다. 이번엔 꼭 건강하게 낳아야 해. 하지만 이번에는 시어머니의 관리가 더 철저했어요. 미소야, 이번엔 정말 조심해야 해. 지난번처럼 실수하면 안 돼. 실수라고 하셨어요. 제가 실수를 해서 아이를 잃었다고. 학교도 휴직해야겠어. 일을 하면서 임신 유지하기는 힘들 것 같아. 어머님, 아직 초기인데 휴직까지는? 뭘 아직 초기야? 지난번에 실패했으니까 이번엔 더 조심해야지. 결국 저는 임신 2개월 만에 휴직계를 냈어요. 시어머니의 압박을 견딜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매일 저희 집에 오셨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미소야, 아침에 뭐 먹었어? 토스트랑 우유 마셔요. 그런 걸로는 안 돼. 내가 미역국 끓여왔으니까 먹어. 점심 뭐 먹을 거야? 집에 있는 걸로 대충은 안 돼. 임산부는 영양을 잘 챙겨야 해. 내가 도시락 싸왔어. 저녁은 뭐 해 먹을 거야? 남편이 들어오면 같이. 진우는 늦게 들어오잖아. 내가 미리 해놔 줄게.
하루 종일 시어머니가 옆에 계시니까 숨이 막혔어요. 화장실 갈 때도 뒤따라오실 정도였거든요. 미소야, 화장실에서 무리하게 힘주면 안 돼. 조심히 해. 변비가 있으면 안 되니까 야채도 많이 먹고. 혹시 출혈은 없지? 매일 확인해야 해. 그런 생활이 5주 정도 계속됐을 때 또다시 그 일이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랫배가 아프고 출혈이 시작됐죠. 어머님, 어머님. 그때도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계셨어요. 왜? 무슨 일이야? 피가 나와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 또? 네, 또였어요. 이번에도 7주 만에 아이를 잃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씀이 없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소야, 너 정말 이상한 것 같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어머님. 다른 여자들은 멀쩡히 애를 낳는데 너만 계속 이래? 분명히 내게 문제가 있어? 그때부터였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결함이 있는 며느리로 보기 시작하신 건? 병원에서 정밀검사 받아봐. 뭔가 치료할 게 있을 거야. 혹시 젊을 때 무리한 적 있지? 아니면 다이어트를 심하게 했다거나. 가족력은 어때? 내 엄마나 할머니는 애 낳는데 문제 없었어? 질문 공세가 시작됐어요. 마치 제가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요. 시간이 흘러 결혼 10년 차가 됐을 때 3번째 임신을 했어요. 이번에는 시어머니께 말씀드리기가 정말 무서웠어요. 어머님, 저 또 임신했어요. 시어머니의 첫 반응은 기쁨이 아니라 걱정이었어요. 또, 이번엔 괜찮을까? 이번엔 꼭 건강하게 낳을게요. 그래, 이번엔 정말 조심해야 해. 3번째인데 또 실패하면. 말끝을 흐리셨지만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9주 만에 유산했어요. 3번째였죠? 병원에서 나올 때 시어머니의 반응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미소야, 이제 정말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다. 이렇게 계속할 수는 없어. 대책이요.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야 해. 입양이라든지. 입양이요. 3번째 유산을 하고 나서 바로 입양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아직이 아니야. 벌써 10년이 지났잖아.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그리고 작년 4번째 임신을 했을 때는 더 심했어요. 미소야, 솔직히 말해서 너는 애 낳을 체질이 아닌 것 같아. 어머님, 나이도 이제 40 넘었는데 계속 이러면 너만 몸만 상해. 다른 걸 생각해보자. 그래도 이번엔 뭐야? 벌써 4번째인데 뭘 기대해? 결국 4번째도 8주 만에 유산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하신 말이 지금도 생생해요. 미소야, 이제 정말 체념해.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제 나이도 많아서 애를 낳아도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어? 차라리 다른 걸로 삶의 의미를 찾아봐. 학교 일에 더 집중한다든지. 15년간 그렇게 손자를 달라고 조르고 재촉하시더니 정작 제가 계속 실패하니까 이제는 포기하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번 5번째. 다행이다. 어차피 나이도 많은데 지금 낳으면 장애아 낳을 뻔했네. 15년간 쌓여온 모든 상처가 그 한마디에 터져나왔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손자를 낳아주는 기계가 아니었는데 15년간 그렇게 취급받아 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기계가 고장 났으니까 용도 폐기하자고 하시는 거였죠. 침실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어. 15년간 참아온 모든 게 그 순간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시어머니가 침실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제게 마지막 통보를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침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 저는 여전히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웅크리고 있었어요. 15년간의 기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미소야, 이제 그만 일어나. 어머니랑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야겠어. 시어머니는 제 침대 끝에 앉으시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하셨어요. 솔직히 말할게. 15년 동안 참 많이 기다렸어. 다른 집 시어머니들은 벌써 손자 여러 명씩 안고 있는데 나만 이렇게 기다리고 있잖아. 저는 이불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요. 처음에는 내가 젊으니까 곧 생길 거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기다렸어. 두 번째, 세 번째까지도 참았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차가워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야. 나이도 이제 42인데 무리하면 안 돼. 그때 제 안에서 뭔가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15년간 꾹꾹 눌러뒀던 분노가 용암처럼 끓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라고요? 그럼 15년 동안 저에게 하신 그 모든 압박은 뭐였나요? 손자 달라고, 빨리 낳으라고, 왜 못 낳느냐고 그렇게 들볶으시더니 이제는 포기하라고요? 미소야, 듣고 있는 거지? 네, 어머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병원도 그만 다녀. 돈만 낭비하고 내 몸만 상해.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걸 해봐. 돈 낭비라고요? 제가 간절히 원하는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 게 돈 낭비라고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부터는 친척들 모임에서 아이 얘기 나오면 적당히 넘어가. 사람들이 물어봐도 나이가 있어서 이제 포기했다고 말해. 알겠지? 그 순간이었어요. 제 안에서 15년간 쌓인 분노가 완전히 폭발한 건? 아, 이분은 정말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으시는구나. 저는 이불을 확 걷어차고 일어났어요. 어머님. 드디어 일어나네. 어머님, 저도 한 말씀 드릴 게 있어요.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나 봐요.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으셨거든요. 뭔 말. 15년 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뭘 힘들어?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다고? 잘못한 게 없다고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결혼 첫날부터 손자 낳으라고 재촉하시고 3개월 만에 병원 가서 검사 받으라고 하시고 임신하면 하루 종일 감시하시고 유산하면 제 탓이라고 하시고 그건 다 너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요. 정말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허탈한 웃음이었죠. 그럼 오늘 다행이다라고 하신 것도 저를 위해서인가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미소야, 목소리 좀 낮춰. 진우가 들어. 들으면 어때요? 사실인데.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제대로 된 맞대응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15년 동안 저를 뭘로 보셨어요? 손자 낳는 기계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요? 매일이었잖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15년간 참아온 모든 말들이 쏟아져 나오려고 했거든요. 결혼하자마자 빨리 손자 안겨달라, 3개월 만에 왜 임신 안 되냐, 6개월 만에 검사 받아라, 1년 만에 다른 여자들은 다 낳는다. 그리고 임신하면 어떠셨어요? 하루 종일 감시하시고 뭘 먹었는지, 어디 갔는지, 몇 시에 잤는지 일일이 체크하시고. 시어머니가 말을 끊으려 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유산하면 제 탓이라고 하시고 뭔가 문제가 있다. 다른 여자들은 잘만 낳는다. 내가 조심하지 않아서 그렇다. 미소야, 그만해. 왜 그만해요? 사실인데요. 저는 일어서서 시어머니 앞에 섰어요. 세 번째 유산 후에는 입양 얘기까지 하셨잖아요. 네 번째 후에는 체념하라고 하시고. 그것도 다 너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요. 손자 못 낳는 며느리는 필요 없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자는 거였잖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지금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게 무슨 태도야? 태도요. 그럼 시어머니는 며느리한테 어떤 태도를 보이셨나요?
제가 반박하자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뭐? 내가 너한테 못했다고? 못하셨죠. 15년 동안. 미소야, 너 지금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야? 유산 때문에 우울증이라도 생긴 거야? 우울증이요. 15년간 저를 우울하게 만든 건 누구였는데요? 어머님, 제가 우울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어머님 때문이에요. 그 말을 하는 순간 거실에서 남편이 뛰어들어왔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큰 소리로? 진호야, 내 아내 좀 봐. 완전히 미쳤어.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하소연하기 시작했어요. 미소가 지금 나한테 15년 동안 못했다고 따지고 있어. 남편이 저를 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소야, 무슨 일이야? 어머니한테 왜 그래? 여보, 너도 들어봐.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15년 동안 어머님이 저한테 하신 일들 말이야. 남편은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미소야, 일단 진정해. 어머니도 너를 위해서 하신 말씀일 텐데. 저를 위해서요? 저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어요. 여보, 당신도 15년 동안 봤잖아. 어머님이 저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그래도 어머니는 뭐요? 어머니면 다 돼요? 남편이 말을 더듬었어요. 그건 아니지만 어머니도 손자를 간절히 원하셔서 손자를 간절히 원하신다고 해서 며느리를 이렇게 괴롭혀도 되는 거예요? 그때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괴롭혀. 내가 언제 너를 괴롭혔다고? 오히려 내가 얼마나 너를 도와줬는데. 도와주셨다고요? 그럼. 임신했을 때 매일 음식 해다주고 병원 데려다주고 온갖 정성을 다했잖아. 그게 도움이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뭐야? 감시였어요. 통제였고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감시. 통제.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매일 전화해서 뭘 먹었는지, 몇 시에 잤는지 확인하시고, 화장실까지 따라오시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막으시고. 그건 다 아기를 위해서. 아기를 위해서요? 정말요?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럼 오늘 다행이다라고 하신 거는 뭐예요? 시어머니가 잠깐 말문이 막혔어요. 그건 내가 나이가 있어서 아이가 없어지는 게 다행이라고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15년 동안 손자달라고 그렇게 재촉하시더니 정작 제가 아이를 잃으면 다행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남편이 제 팔을 잡았어요. 미소야, 그만해. 어머니도 충격받으셨을 거야. 충격받으셨다고요?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어요. 그럼 저는 뭐예요? 저는 충격 안 받았나요? 그건 아니지만 뭐요? 시어머니 충격이 더 중요해요. 아내 충격이 더 중요해요?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여보, 15년 동안 당신도 봤잖아요. 제가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봤으면서 왜 한 번도 저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미소야,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시잖아. 바로 그 말이었어요. 제가 15년간 들어온 그 말. 우리 어머니요? 그럼 저는 뭐예요? 저는 당신 아내 아니에요? 아내지만 어머니께 함부로 하면 함부로요? 제가 지금 함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절망적이었어요. 남편마저 시어머니 편이었으니까요. 여보, 당신도 어머님과 똑같네요. 뭐가 똑같아? 저를 사람으로 안 보는 거요? 남편이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당신도 15년 동안 저한테 아이만 낳으라고 했잖아요. 저 개인의 고통은 중요하지 않고 오직 시댁 손자만 중요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시어머니 기분만 챙기고 계시잖아요. 그때 시어머니가 다시 끼어들었어요. 미소야, 이제 정말 선을 넘었어. 진우야, 내 아내 좀 어떻게 해봐. 남편이 저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미소야, 어머니한테 사과해. 사과요. 응, 너무 심하게 말했어.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절망했어요. 남편마저 끝까지 시어머니 편이었으니까요. 사과는 누가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는 가방을 들고 방을 나섰어요. 어디가? 친정에 가서 좀 쉴게요. 미소야. 남편이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나서면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 며느리 완전히 버릇없어졌네. 진우야, 단단히 혼내야겠어.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확신했어요. 더 이상은 이 집에서 살 수 없다는 거려. 친정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집에 온 기분이었거든요. 어머. 미소야. 왜 이렇게 갑자기? 친정엄마 박영희 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저를 맞아주셨어요. 엄마. 저는 그냥 엄마 품에 안겨서 울었어요. 42살 어른이 엄마 품에서 우는 게 우스울 수도 있었지만 그때만큼은 정말 필요했어요. 어휴, 우리 딸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울어? 엄마는 제 등을 토닥이며 기다려주셨어요. 제가 진정될 때까지요. 한참을 울고 난 후 저는 엄마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오늘 있었던 일부터 15년간의 모든 일까지. 엄마, 시어머니가 오늘 뭐라고 했는지 알아? 다행이다래. 제가 아이를 잃은 게 다행이래. 엄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그런 말을 했다고. 응니 그리고 이제 포기하라고. 나이도 많으니까 장애아 낳을 뻔했다고. 엄마가 한숨을 깊게 쉬셨어요. 미소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왜 미안해? 엄마가 너를 그런 집으로 보냈구나. 15년 동안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 엄마 탓이 아니야? 내가 참고 살았으니까? 참고 살았다고? 왜 엄마한테 말하지 않았어?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결혼한 며느리가 친정에 하소연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했어? 어휴, 우리 딸 그런 생각하지 마. 내가 힘들면 언제든 엄마한테 와야지.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미소야, 엄마가 한 가지 말해줄게.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엄마. 아이를 못 낳는 것도 내 잘못이 아니고 유산하는 것도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15년 동안 너를 괴롭힌 건 완전히 잘못된 거야. 엄마의 말을 듣고 있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리고 미소야, 너는 아이를 낳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그 자체로 소중한 사람이고 누구든 너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15년간 저를 짓눌렀던 무언가가 조금씩 벗겨지는 느낌이었어요. 엄마,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엄마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응원할 거야. 샵사인 남편의 사과 시도와 단호한 거부 4분. 친정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미소야, 나야. 응. 어디 있어? 집에 와. 싫어. 미소야, 어제는 내가 너무 흥분해서 그랬던 거잖아. 이제 진정됐으니까 집에 와서 얘기하자. 흥분해서 그랬다고요? 15년간의 상처가 터져나온 게 단순히 흥분이었다고요? 여보, 나는 흥분한 게 아니었어. 진심이었어. 진심이라니. 어머님이 저한테 하신 말들 다 사실이잖아.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고. 미소야, 그래도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시잖아. 좀 이해해줘야지. 또 그 말이었어요. 15년간 들어온 그 말. 이해요. 제가 15년 동안 충분히 이해했잖아요. 그래도, 여보,
당신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 뭔데? 15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제 편을 들어준 적이 있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렸어요. 그건 없잖아요. 단 한 번도. 어머님이 저를 괴롭힐 때도, 저를 탓할 때도, 심지어 어제 다행이다라고 했을 때도 당신은 어머님 편이었어요. 미소야, 나도 중간에서 힘들었어. 중간에서 힘들었다고요? 그럼 저는 뭐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여보, 당신은 선택해야 해요. 어머니 편에 설 거면 계속 그렇게 사세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살지 않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설마 이혼하자는 거야? 생각해보고 있어요. 미소야, 너 지금 정신이 이상한 거야? 정신이 이상한 게 아니라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10분 후 남편이 친정으로 찾아왔어요. 미소야, 나와봐.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요. 어제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뭘 잘못했는데요? 내 편을 들어주지 못해서. 그것뿐이에요. 남편이 말을 더듬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말씀에만 귀 기울이고 내 마음은 헤아리지 못해서. 그래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데요? 앞으로는 내 편을 들어줄게. 어머니한테도 말씀드릴게. 정말요? 그럼.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15년간 한 번도 그러지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바뀔 수 있을까요? 여보, 증명해보세요. 뭘? 지금 당장 어머님께 전화해서 어제 하신 말씀에 대해 사과하라고 하세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건 너무 갑작스럽잖아. 역시 안 되는군요. 저는 돌아서서 친정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저는 친정 제 방에서 오랜 시간 생각했어요. 15년간의 결혼 생활,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서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첫 번째로 학교의 육아휴직 연장 신청을 취소했어요. 더 이상 임신을 위해 일을 미룰 이유가 없어졌거든요. 두 번째로 그동안 미뤄뒀던 대학원 진학을 결정했어요. 교육학 석사과정에 지원하기로 한 거죠. 세 번째로 상담센터에 예약을 잡았어요. 15년간 받은 상처를 제대로 치유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정. 남편과 정말 마지막 대화를 해보기로 했어요. 여보, 만나자. 카페에서. 오늘. 좋아. 어디서? 우리 처음 만났던 그 카페. 기억나지? 대학 앞 작은 카페였어요. 20년 전 처음 만났던 곳이죠. 카페에서 마주 앉았을 때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미소야, 내가 정말 많이 반성했어. 응. 15년 동안 내가 너무 어머니 위주로 생각했던 것 같아.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 여보, 한 가지만 물어볼게. 응. 당신은 저를 사랑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남편이 당황했어요. 그럼 당연하지. 왜 그런 걸 물어? 그럼 15년 동안 제가 아파할 때 왜 모른 척 했어요? 모른 척한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남편이 한참을 고민하더니 솔직하게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와 내 사이에서 선택하기가 힘들었어. 선택이요. 어머니는 나를 낳아주신 분이고 너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걸 이해했어요. 여보, 당신은 아직도 모르는군요. 뭘?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는 선택이 있을 수 없어요. 저를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15년 동안 제가 아파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여보, 우리 이혼해요. 미소야. 15년 동안 저는 당신의 아내가 아니라 시댁의 며느리였어요. 이제는 정말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남편도 더 이상 붙잡지 않았거든요. 아마 어느 정도는 죄책감을 느꼈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미소가 완전히 미쳤어. 15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준 은혜도 모르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말들이 상처가 되지 않았어요. 이혼 후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대학원에 다니며 새로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상담 치료도 꾸준히 받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해도,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도 저는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거요. 얼마 전에는 새로운 사람도 만났어요. 제 동료 선생님인데 저의 과거를 다 알고도 당신은 충분히 멋진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분이에요. 아직 재혼 같은 건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먼저 제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고 진짜 제 자신이 되고 싶거든요. 여러분,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누군가의 기대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완전하고 소중한 존재예요.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해서, 누군가의 바람을 이뤄주지 못한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 주변에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저처럼 15년을 참을 필요는 없어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이니까요. 시어머니는 아직도 가끔 남편을 통해 미소가 언제 정신 차리고 돌아올 거냐고 묻는다고 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돌아갈 곳은 뒤가 아니라 앞이라는 걸 알게 됐죠. 마지막으로, 만약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라도 되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길 바라며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